봅시다. 아직 좀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나오네. 여기만 맞춰서 50, 51 좀. 이거 하나씩 다 예쁘나 시점을. 의문사가 들어간 버전이 좀 헷갈려서 보네요. 지금 이거 버전에서. 여기 왜 안 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뜨문뜨문해요. 여기는 채점이 안 되고 여기는 돼 있고 또 여기 되고 여기 안 풀리고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혹시? 처음에 뭐 아직 다 했으면 여기 돼 있는데 여기 안 돼 있어요? 뭐야 이거?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고 심지어 이거 스펠링 틀렸잖아. 이거 뭐야 또 부인 어디다 포함 했어? 그런 거 보다. 근데 오른쪽은 풀려 있고 아 52는 여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생했네. 아니 채점은 됐어? 이거 뭐야? 왜 채점이 안 돼 있어? 빨간색이 살짝 굳어져 있고. 1도. 뭐라고? 그래? 여기도 안 돼 있고. 아 이거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 채점의 기준이. 왜냐면 얘는 하나씩 돼 있는데 얘는 표시가 안 돼 있고 어떤 거는 틀린 것만 보고 어떤 거는 동그라미 되고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내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야 선생님이 좀 검사할 때 혼동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틀린 거를 정확히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여기는 안 되죠? 응? 뭐야? 여기도 안 되죠? 49. 또 안 맞았다고요? 지난번에 그 교재 스크린 노트 안 가져왔을 때 내가 그냥 넘어가 줬던 것 같은데 또 한 번 더 넘어가줘요? 여러분 숙제하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 제가 제안을 좀 하나 하려고 해요 여러분한테 지금 일단 그 잠깐 제안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외부 지문을 현재 지금 제가 4개 받은 상태거든요 그때 은호한테 혹시 그럼 추가 2개 나왔나요? 몰라? 나왔어? 수빈아 나왔어? 그래? 보내줘야지 그럼 자석들아 이씨 나왔으면은 보내줘야지 내가 자료 안 준다 외부 지문 아무것도 안 줘? 자습 쓰고 워크북이고 아무것도 안 만들어줘 보내줘야 내가 하지 이 자식들아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이거 나올 것 같다 이걸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오늘 여러분 이제 가시면은 너나 할 거 없이 저한테 그냥 개인톡으로 그 PDF 파일로 또 있죠 그 저기 뭐야 학교 그 홈페이지나 뭐 저기 뭐야 클래스 뭐 그런 거에 맞죠? 어쨌든 거기에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주부터 외부 지문 진도를 나가게 될 텐데 외부 지문 진도를 나가려면 내가 자료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있어야 뭐 자료를 만들 거 아니야. 여러분이 안 주면 저는 자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중에 좀 그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뭐 누구 특정해서 뭐 누가 보내 이렇게 안 할 테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저한테 PDF 파일 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자스더라 이씨 말들이 뭐 멀뚱히 보고 있어 이씨. 자 아무튼 그렇고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게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사실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다 완료되신 분도 있고 다 완료가 안 되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6과까지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 교과서랑 그다음에 이제 그래머 빌더 요거를 다 이제 끝난 상황이죠. 아직 이제 2개 과가 더 남아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양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 숙제 검사를 하면서 이제 좀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거가 조금씩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려했던 거는 이게 어쨌든간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써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런 우려가 처음에 있었는데 그게 역시나 예상대로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쌤 생각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희소식이에요 여러분한테는 희소식. 양을 좀 줄여드릴게요 숙제 양을요. 그래서 어떻게 줄일 거냐면 워크북은 일단은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워크북은요. 그거는 다 하고 우리 이제 그 그래머 빌더 보면은 그래머 빌더가 3개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워크북 파트가 있고 객관식 파트가 있고 주관식 서술형 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 그래머 빌더에 보면. 그래서 제 생각인데 여러분이 이 그래머 빌더를 하실 때 객관식 파트를 위주로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객관식 파트를.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되어 있다면 얘랑 얘는 안 돼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으로 줄게요. 선택. 얘는 선택. 얘도 선택으로 줄게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둘은 이제 선택권으로 줄 테니까 일단은 객관식 파트를 여러분께서 좀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네가 그래머 빌드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얘가 제일 시간이 덜 걸리거든요. 왜냐면 얘네 둘은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이 좀 시간이 덜 걸려서 아마 하루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면. 그래서 그 남은 7, 8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객관식 파트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본인이 내가 조금 불안하다, 내가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두 부분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가자면은 1, 2, 3 이렇게 되겠네요.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가 이제 기간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이 객관식 문제는 객관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좋겠고, 우리 이제 매 시간마다 거의 개념 테스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 테스트 제가 내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 객관식 문제 요거에 좀 집중해서 어법을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제가 좀 줄여드렸으니까 아마 여러분 부담이 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하는 거면 아까도 말했지만 금방 할 수 있어요. 정말 금방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객관식 파트를 좀 위주로 하자고요. 대신에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객관식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게 뭐냐면은 왜 얘가 답이 되고 왜 얘는 답이 안 되지? 이거를 각 문항별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객관식 문제를 정답을 맞췄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왜 얘랑 똑같은 거냐? 아니면은 얘가 왜 어법상 맞냐? 틀리냐?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작성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쓸 필요까지 없고, 여러분께서 이거는 이러니까 이런 거구나, 쟤는 이러니까 이런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본인이 파악을 못한다, 그러면은 별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어법사항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의 기준은 선생님한테 설명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선생님한테 1번이 왜 어법상 맞고 2, 3, 4, 5가 왜 어법상 틀린지 나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8과를 이제 최대한 할 건데, 8과 본문이랑 어법하면 일단 교과서 메인 이제 내신 범위는 끝나거든요. 남아있는 게 이제 대화문이죠. 그래서 대화문을 다음 시간 중에 이제 다 이제 묶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다음 시간 한 번이면 끝나는데 여러분은 다음 시간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요 양을 줄여주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 대화문에 대한 학습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숙제로 내주려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줄여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또 외부 질문이랑 또 워크북 나가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숙제도 어쨌든 우리가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 좀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또 다 하려고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올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진도는 그 8과 부분을 볼 건데, 지난번에 7과 어법까지 아마 다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가주어진 주어, 뭐 시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했었죠. 맞죠? 그래서 오늘은 자 마지막 8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8과 자습서를 좀 펴주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분필을 안 가져와서 분필을 좀 볼게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진도 상황은 어때요? 교과서는 다 했나요? 아니 이제 7과 끝났어요? 그래?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인가 물어봤을 때 7과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외부 지문은 그러면 진도를 안 나간 상태인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8과. 우리 본문의 제목과 또 이제 그 교과서, 그 단원의 제목을 보면은 8과 본문 제목이 Design for All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모든 것을 위한 디자인.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이 이와 8과인가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본문의 제목을 보자면요. Patricia Moore, 그래서 Mother of Universal Desig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atricia Moore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전 세계 디자인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사람에 대한 소개 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일대기 뭐 이런 거를 소개하는 글이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런 본문류에서는요 보통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 일치에 관련된 게 정말 잘 나와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룰 때는 일치 불일치에 대한 이 시험이 거의 출제율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 어떤 이제 이 흐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이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뭐 디자인 분야에서 뭐 어떻게 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글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소개글을 쓸 때는 이 내용에 대한 일치나 불일치 이쪽으로 시험을 실제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가면은 이제 모의고사를 볼 텐데요. 그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일치 불일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한 문제가 26번에 나오는데 그것도 어떤 인물에 대한 글이에요. 대부분 보면.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봐보겠습니다. 1979년에 한 여성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To cities, 도시들로요. 어떤 도시냐? In the US and Canada. 자,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도시로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She looked over 80. 자, 그녀가 80살이 넘어 보였답니다. 굉장히 나이 든 상태에서 여행을 하셨네요. She couldn't see or hear well. 자, 그녀가 볼 수 없었거나 들을 수 없었답니다. 잘 보고 들을 수가 없었대요. She couldn't walk well. 그녀가 잘 걸을 수도 없었답니다. without a stick.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없이는요. 이러고 다니죠. 이러고 다니는 거야. 자, 그래서 with all these difficulties. 자, 모든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그 여성은 had to climb stairs. 자, had to 하면은 뭐뭐 해야 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 해야 했다. 그럼 그 여성은 계단을 올라가야 했답니다. And subway stations. 지하철역에서요. 그리고 get on crowded buses. 자, get on은 탑승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말은 get off입니다. 이게 탑승하다. 반대말은 get off. 이건 내리다예요. 내리다. 그렇죠? 버스나 이런 거에서 내리다. get off. 자, crowded buses인데 crowded는 이제 붐비게 된 이런 거죠. 그래서 붐비는 버스에 타야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상황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제 여자 노인분께서 이제 도시를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겠죠. 나이가 좀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이제 신체적인 불리함을 가진 상태로 뭔가 되게 막 지하철역 계단도 올라가야 돼. 그리고 막 버스에도 이렇게 타야 돼. 막 이런 상황이랍니다. 자, 또 이어서 had to가 나왔는데요. She had to open heavy doors. 그녀가 무거운 문을 열어야 했고 use can openers with her weak hand. 그녀의 약한 손으로 그 오프너, 그러니까 캔 오프너니까 그 병따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따개를 사용해야만 했답니다. 자, 여기에서의 use는 앞에 나와 있는 open과 이렇게 짝이 되는 병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use를 어떻게 해석했죠? 사용해야 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사용해야 했다. 앞에 있는 이 had to에 걸리고 있는 겁니다. 자, sometimes 때때로 she got hurt. 그녀가 다치게 되었고요. 또는 found herself in danger. 자, 그녀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알아냈답니다. 자, 여기 오형식 구조로 나와 있는데 우리 특강할 때 배웠던 내용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오형식 구조에서 이 둘은 목적어와 목적격보는 주어 동사 관계이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치사인이라는 녀석은 원래 어떤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상태. 됐어요? 그러면 위험 상태에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in danger라는 거는 결국에는 dangerous랑 비슷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해보니까 그녀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형식 구조로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자, 그래서 그녀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가볼게요. Every moment. 자, 모든 순간이 was very difficult for her. 그녀에게는 매우 어려웠지만 그녀가 visited, 방문했습니다. More than 115 cities. 그래서 115개가 넘는 도시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ended her trip. 그녀의 여행을 마쳤답니다. In 1982. 1982년이에요. 그렇죠? 지금 얘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우리가 아까 제목을 봤을 때는 뭔가 디자인의 어머니 막 약간 이런 거 나와갖고 뭔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려고 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왜 할머니가 나와갖고 할머니가 도시 투어하는데 겁나 빡셌다, 엄청 힘들었다, 할머니가 막 다치기도 하고 되게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셨겠지.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도시를 방문했고 1982년에 여행을 마쳤다, 이런 내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대체 이 제목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좀 더 내용을 볼게요. 자, 다음 넘어가서 본문 2를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Who was the woman? 자,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What made her do all this?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에 made라는 녀석이 나와 있죠. 이게 뭡니까? 바로 사역 동사라는 녀석입니다. 사역 동사. 그래서 뒤를 보면은 do라는 형태, 동사 원형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얘를 뭐뭐 하도록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무엇이, what이 주어야, 무엇이 만들었냐? 그녀가 하게, 하도록, 뭘 하도록? all this, 이 모든 것을.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여자는 대체 누구고 뭐 때문에 그녀가 이 모든 행동을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녀가 이제 그 파트리스 무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6살의 디자이너랍니다. 자, 그러면은 26살의 디자이너였는데, 아니 아까 전에 80세 넘는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뭐 어떻게 된 걸까? 좀 더 볼게요. 자, 1970년대 동안에 그녀가 일했습니다. 큰 디자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고요. 이어서 그녀가 종종 asked, 물어봤어요. at meetings, 회의에서. 자, 뭐라고 물어봤는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How about 하면은 뭐뭐는 어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뭐뭐는 어때? 그러면 How about designing? 앞에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ing 형태, 동명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을 하는 건 어때? For old or weak people. 그러니까 나이가 들거나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건 어때? 이렇게 회의에서 물어봤었대. 근데 the other designers, 우리 배웠던 거 나왔네? 부정대명사. the other 나오면은 나머지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나머지. 그러면은 나머지 디자이너들이 항상 answered, 대답했답니다. We don't design for those people.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 자, 이어서 She became tired of the same cold answer. 자, 여기서 이제 tired of 하면은 그냥 뭔가에 실증난, 지친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그녀가 지치게 됐어. 뭐에? 똑같은 차가운 대답에. 그러니까 차가운 대답이라는 건 굉장히 냉담한 대답 이런 거겠죠. Finally, 마침내 she decided. 그녀가 결정했습니다. To become one of those people. 자, 그러한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기로 결심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볼게. And 그리고 travel around many cities. 그러니까 많은 도시들을 이제 travel around, 한번 둘러서 여행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여기 있는 travel, 여기 있는 become 이렇게 짝이에요. 됐죠? 그래서 앞에 있는 decided와 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travel에 ed 붙이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become과 짝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써준 거예요. 자, 이어서 to understand their difficulties better. 그들의 어려움을, 즉 나이 들고 약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몸소 체험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본문 1에서 나왔던 게 진짜 할머니가 아니라, 또는
이 무어라는 여성이 나이가 나중에 들게 된 게 아니라 변장을 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변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For this, 자 이것을 위해 she put on, put on 하면 착용하다, 입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wear랑 같은 뜻인데요. 여기 과거형이니까 과거형으로 쓸게요, 저도. wo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 과거형이기 때문에 put에 s가 안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녀가 입었어, 착용했어요. 그녀의 할머니의 옷을요. 그리고 uncomfortable shoes, 불편한 신발을요. 그리고 thick glasses, 두꺼운 안경을 이렇게 착용을 했답니다. The shoes were so uncomfortable that she couldn't work well without a stick.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 유명한 수어의 구문이 나왔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that을 보면은요, 아래 여러분 그 자습서에 뭐라 나왔습니까? 결과라고 이제 나와 있죠. 결과. 이 that이 이제 가리키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의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 정확한 명칭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hat의 해석이 그래서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잘라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잘라서. 그 신발이 너무 불편했어. 네, 그래서 그녀가 couldn't walk well. 잘 걸을 수 없었어. without a stick. 지팡이 없이는.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따가 제가 좀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so 나왔고, then 나왔고, 그 다음에 couldn't라는 이제 그 can't의 이제 과거형도 나왔죠. 그럼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걸 바꿨을 때 to라는 형태로 바꿔 쓰기도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문장을 바꿨을 때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to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똑같은 부분은 제가 그냥 흰색으로 쓰고요. 바뀌는 부분을 쌤이 노란색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로 바꾼다면 the shoes were, 자, so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to를 써야겠죠. to. 그 다음에 uncomfortable. 자, 그 다음에 제가 약간 to를 바로 쓰지 않고 약간 여기를 빈칸으로 두고 뒤에다가 쓸게요.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여기서 동사원형 work를 써야겠죠. to what? 그 다음에 뒷부분 똑같이 well, without a stick. 자,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여기를 이제 지금 빈칸으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7과 지난 시간에 그 가주어진 주어에 대한 걸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때 가주어진 주어만 나온 게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의미상의 주어. 자,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는 언제고 안 쓰는 경우는 언제냐? 그건 아주 심플합니다.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쓰는 경우라면 앞에 이미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빼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하는 경우라면은 앞에 안 나와 있으니까 써줘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대절의 주어가 she예요. she가 주어야. 근데 she가 앞에 나와 있는가? 없어요. 없잖아. 지금 여기 she가 없잖아. 즉, 요 문장의 주어인 the shoes와 대절의 주어인 she, 요 두 녀석이 어떻습니까?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걸을 수 없었다라는 게 신발이 걸을 수 없었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녀가 걸을 수 없었다라는 뭘 써줘야 돼? 의미상 주어를 써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앞에다가 의미상의 주어 for 또는 of의 목적격을 써줘야 되는데 앞을 보시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for her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셨죠? 이렇게 하면 요 문장과 요 문장이 똑같은 말이 됩니다. 똑같은 말. 됐죠? 예전에는 이제 얘를 얘로 또는 얘를 얘로 바꿔 쓰는 형태의 서술형 문제가 잘 나왔었거든요. 예전에는. 최근에는 뭐 잘 나오는 유형은 사실은 아니에요. 시험에서 어떻게 낼 수 있는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두 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문장을 얘로 바꿔 써놓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투부정사의 밑줄 쳐놓고 얘랑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 여기에서의 투부정사의 쓰임새는 뭔가요? 참고로 말해줄게요.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부사예요. 부사로 우리가 형용사 수식이라고 하거든요. 형용사 수식.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 하기. 우리말 해석은 이렇습니다. 즉 지팡이를 가지지 않은 채로 잘 걷기에는 불편함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됩니다. 부사예요 어쨌든.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에 밑줄 쳐놓고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뭐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형을 안 한 상태에서 대세다 밑줄 쳐놓고 얘랑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뭐 이렇게도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문장 전체에 밑줄을 쳐놓고 얘랑 의미가 똑같은 문장을 골라라 라는 식으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답이 돼야 돼요? 요 문장이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이제 서술형과는 무관하게 어법으로도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뀐 버전을 써드린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발이 너무 불편하니까 잘 걸을 수가 없어. 지팡이가 없으면은 잘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자, 바로 다음 이어서 The glasses were so thick that she couldn't see well with them. 자, 그럼 얘도 어떻습니까? 방금 전이랑 똑같죠? 그렇죠? 소된 나왔습니다. 텐트까지 나왔고요. 그럼 요 문장도 쌤이 바꿔 써볼게. 똑같이. 자, 바뀌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The glasses. 안경은 were 어땠는가? 너무나 두꺼웠대요. too thick 했답니다. 너무나 두꺼웠어. 자, 근데 주어가 또 다르죠. The glasses랑 she 주어가 다르니까 의미상의 주어 for her 또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to see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남은 거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Well with them.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 안경이 너무 두꺼워서 그녀가 잘 볼 수 없었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them은요 안경 말하는 거예요. 안경. 즉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잘 볼 수가 없었다랍니다. She also 그녀가 또한 put lots of cotton in her ears. 그녀의 귀 속에다가 많은 솜을 넣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에어팟 마냥 넣어놔봐. 자, to make her hearing better. 자, 여기서 또 남았는데 여기서의 make는 아까 봤던 사역동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오형식이긴 한데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잖아. 근데 여기서는 동사 원형이 안 나왔죠. 그냥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러면 그녀의 듣기를, 즉 그녀의 청력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됐죠? 지금 이런 짓을 다 왜 하는 겁니까? 이 이제 무어라는 여자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좀 나이 들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회사 측에서 반대를 했다며. 우리는 안 만들 건데 이렇게 했다며. 그래서 이제 무어가 어떻게 한 거야? 열받아갖고 야씨 내가 직접 한번 해본다잉? 해갖고 이제 지금 어거지로 할머니 분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본문 3번. 여기 다시 볼게요. 봅시다. During her journey. 자, 그녀의 여행 동안에 Patricia는 felt the difficulties. 그 어려움을 느꼈대. 어떤 어려움인가? That all people go through. 여기서 that이란 녀석이 생략으로 나와 있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뒤에 through. 이 through라는 거에 보면은 여기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쓴 거고요. go through 하면은 뭐뭐를 겪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겪다. 근데 이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뒤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나온 거고 해석은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느꼈답니다. 아, 이렇게나 힘들겠구나. 이런 걸 느낀 거죠. From this experience. 이 경험으로부터 그녀가 제품들을 디자인했대요. 어떤 제품이냐? 또 목적격 관계 대명사야. 그래서 주어
동사까지만 나와 있고 여기에 표시도 돼 있죠. use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대요. safely 안전하게 and easily 쉽게.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설계했답니다. 자, 얘도 별거 아닌데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safely and easily. 지금 이게 부사 형태로 나와 있죠. 부사. 그렇죠? 이 자리에 형용사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즉 safe and easy 이렇게 쓰면은 틀린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얘는 보어 자리가 아닙니다. 보어 자리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앞에 동사가 use잖아. use. 이 use는 오형식에서 쓰이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어가 아니라 이렇게 부사로서 그냥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여기 좀 지우고. 자, 그래서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universal design or design for all. 자,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었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의 시초 또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시작이었대요. One example of her universal design ideas. 자, 그녀의 유니버셜 디자인 아이디어의 한 예시가 is low floor buses랍니다. low floor니까 낮은 층이겠죠. 그래서 저상 버스라는 겁니다. 저상 버스. 자, they have no steps. 자, 그들은요, 즉, 그 버스, 저상 버스는요, no steps랍니다. 즉, 계단이 다 없다라는 거예요. 계단을 가지고 있지 않대. 그리고 have such a lower floor that even a person in a wheelchair 어쩌고 나왔는데, 자, 여기도 보자. 또 나왔어. 여기 된 뭐래요? 혈관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예요. 그래서. 됐죠? 잠깐 이제 볼 게 있는데 여기에서 such a low floor가 아래 so lower floor랑 똑같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했던 것 중에 so 나오고 then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된 부분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너무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 이렇게 해석하죠.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물결 자리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 so가 부사야, 부사. 품사가. 얘가 부사거든. 그러니까 부사는 당연히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는 거야. 형용사나 부사. 됐어? 자, 그런데 이 소대구문과 비슷한 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서치대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서치대구문. 그래서 서치대구문. 그러면은 이 물결 자리에는 뭐가 나오냐? 서치 같은 경우는 형용사거든, 품사가.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부사. 근데 얘는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럼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 물결 자리에 명사가 나와요. 명사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렇게나 뭐뭐한 명사여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는데 이 서치라는 것도 형용사인데 잘 보세요. 이 물결 자리를 좀 잠깐 볼게요. 이 서치를 잠깐 다시 써볼게.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쌤이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에 명사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얘가 얘를 꾸며주니까. 근데 이 명사를 꾸며주는 녀석이 얘만 쓰라는 법은 없죠. 따라서 요 명사 앞에 또 형용사를 쓸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형용사. 됐어? 이렇게 형용사를 쓸 수 있어. 그리고 이 명사가 만약에 단수형이라면은 우리가 관사어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관사어가 여기에 붙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서치어 혁명 이렇게 많이 외워요. 서치어 혁명, 서치어 혁명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서치어 혁명만 따로 해석을 해보면요. 이게 그렇게나 뭐뭐한 명사예요. 그렇게나 뭐뭐한 명사. 됐어?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여기. 됐어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석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이 서치를 어떻게 바꿔 쓸 수도 있냐면
so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so로 바꿔 쓰고 명사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어와 형용사의 자리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형용사가 앞에 나오고 관사 어가 이렇게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so, 형, 어, 명 이렇게 많이 외워요. so, 형, 어, 명. 됐죠? 해석은 똑같습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은 여기에 서치어, 혁명 이렇게 나와 있죠 순서대로. 이걸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다? so, 형, 어, 명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잘라서 해석해 보면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나 낮은 바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심지어 휠체어를 탄 사람조차도 그것들을 즉 저상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Without any help 어떠한 도움 없이도 됐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지금 중요한 어퍼 포인트가 나왔죠. 여기 서치어 혁명과 so 혁명 이 두 가지 역시나 중요하고 이 that에 대한 것도 여전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that은요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뭐 얘가 위치로 써서 막 얘를 꾸며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뒤에가 심지어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관계대명사는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때의 that은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로 우리말로 그래서로 해석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that이 3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죠? 자 이어서 볼게요. Of course 물론 this helps other people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답니다. 자 뭐 하도록 돕느냐? Get on the bus. 자 get on 아까 배웠던 편이죠? 탑승하다. 오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뭐뭐 하도록 돕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버스에 탑승하도록 돕는답니다. More comfortably 더욱 편안하게요. 또한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디자인의 설계, 디자인을 바꿨을 뿐인데 지금 사람들의 생활이 되게 쉽고 편리하게 된 거죠. 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본문 4번 보겠습니다. Today 오늘날 more and more designers 자 more and more 하면은 점점 더 많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점점 더 많은 디자이너들이 are following Patricia's way 이 사람의 방식을 따르고 있답니다. Products 제품들인데 어떤 제품이냐 이만큼이 예시예요. 엄청 길죠. 그래서 like big flat light switches니까 크고 평평한 조명 스위치 doors with easy handles 그러면 편한 손잡이가 있는 문 지금 우리 교실에 다 있네요. 크고 평평한 스위치 이거 손잡이 다 있네요. 그리고 phones with touch buttons 그래서 그 터치 버튼을 가진 전화기 우리 다 가지고 있죠. 이런 거와 같은 제품들이 are helping 도와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됐어요? 이렇게 도와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그 설계, 디자인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설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거의 시초가 바로 Patricia라는 사람이랍니다. Look around you. 너의 주변을 둘러봐라. Feel the difficulties of people. 자, 사람들의 어려움을 느껴봐라. 어떤 사람들? 관계대명사. 그게 누구냐면 are older or weaker. 더 나이 들거나 더 약한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느껴봐라. 그리고 try to find solutions. try to 하면은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봐라. From their point of view. point of view 하면은 관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으로부터 그들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봐라.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겠죠. You could be the next Patricia Moore. 당신은 다음 Patricia Moore가 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make 병렬구조 또 나왔죠? 이렇게 짝이에요. 그리고 만들 수 있답니다. The world a better place. 또 오형식 구조야.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 수도 있답니다. 모두를 위해서. 됐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재밌는 거를 봤어요. 무슨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되게 좀 얼리 어답터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신기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뭐 블루투스 안경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블루투스 안경을 딱 쓰면은 여기 안경 테 있잖아요. 요 부분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여기 테 끝부분 음악 들을 수 있고 통화도 돼요. 안경만 쓰고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이거 진짜로 살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멀티탭 있잖아요. 이런 멀티탭. 이 멀티탭 중에서 이렇게 멀티탭이 원래는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빵꾸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멀티탭인데 거기에는 이런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버튼이 있어. 그래서 이 버튼을 띡 누르면은 얘가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잡아 안 뽑아도 돼요. 근데 저거 되게 편해 보이더라고. 딱 맨날 저 여기 강의실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이거 뽑아야 되거든요. 내 자리에서 뽑아갖고 들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 뽑을 때도 좀 짜증나. 그래갖고 이거 하나 살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디자인만 살짝 바꾼 거죠. 디자인만. 그렇죠?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훨씬 더 사람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의 시초가 여기 나왔던 Patricia Moore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소개한 거였죠. 그러면은 처음에 선생님이 예상했던 거랑은 약간 내용은 달랐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의 일대기를 설명한 글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초반 본문 1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패트리시아 무어가 직접 노인으로 변장해서 어떤 이제 뭐 도시를 이제 돌고 투어하고 힘든 일을 겪었다라는 그런 사례가 나왔고요. 본문 2번에서는 본격적으로 패트리시아 무어에 대한 어떤 소개 글이 나왔었죠. 이 사람이 누구냐? 디자이너인데 남들이 이제 어떤 설계에 있어서 편리성을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나이 들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설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 위해서 분장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본문 3번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려움을 느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설계한 것 중 대표적인 게 저상버스였다라는 거 대표적인 그 설계의 예시도 나왔고요. 마지막 본문 4번에서는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이 패트리시아의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패트리시아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건 결국엔 나이 들고 약한 사람을 위해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겠죠. 이게 패트리시아의 방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주변에 잘 한번 살펴보고 너도 한번 제2의 패트리시아 무어가 돼봐라.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끝난 겁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글이 세부적으로 봤을 때 꽤나 업법 포인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꽤나 많이 나왔는데요. 좀 자잘자잘하게 보자면 일단 눈에 띄었던 것들이 병렬 구조가 아까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had to라는 표현도 많이 나왔죠. 뭐뭐 해야 했다. 그리고 so that, such that, 즉 결과의 부사절 접속사, 대세 관련된 것도 아까 3번인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오형식 구조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오형식 구조. 됐어요? 그래서 이 8과에서는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업법으로도 출제할 수 있는 게 많고 보통 우리가 중등부에서 원래 업법 문제를 낼 때는 본문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잘 출제하진 않거든요. 중등부에서는요. 그냥 뭐 보기 A, B, C, D, E, F, G 해놓고 그냥 업법상 틀린 거 몇 개인지 골라라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인데 8과라면은 충분히 이 본문 내용에서 따서 업법으로 출제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제 그런 업법적 소스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는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하고 세부적인 업법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는 시간 가져다가 8과 업법 보도록 할게요.
됐어요? 활과 어법을 좀 볼 건데 지금 딱 그래머 빌드업 책을 보니까 제가 설명한 거 바로 나왔네요. 소데켄트 나왔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가 나와버렸네요. 네. 우리 지난번에 그 육과어법의 수동태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수동태에서 4형식 수동태와 5형식 수동태가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사역동사까지 딱 나와갖고 아마 사역동사의 수동태도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간 요 두 녀석에 대해서 이제 뭐 소데켄트는 방금 뭐 설명하긴 했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제가 좀 필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사역동사 요쪽에서도 이제 사실 시험에서 출제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필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소데켄트를 먼저 보자면 써 형용사, 대주어 동사는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는 뜻으로 이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고 그리고 so 형용사 대주어 can't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투투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를 보자면은 방금 전에 앞에서 나왔던 이제 그 설명이 이제 그대로 나와 있는데 방금 이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 so 어쩌고가 원인을 나타내는 거고 that 어쩌고가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바빠서 놀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온다면요 내가 너무 바빴다라는 말 이게 원인이야. 그러니까 그 결과 놀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다. 자, 그리고 소데켄트 같은 경우는 투투로 바꿔 쓸 수가 있다라고도 했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요 문장만 잠깐 봐볼래요? 요 맨 마지막 문장 보면은 The bus was so heavy that I couldn't lift 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so, that, can't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주어를 보시면 대절의 주어는 I고 문장 주어는 the bus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 for me를 써준 거 여기까지는 아까 설명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 봐봐 위에 문장에는 lift it 보이시죠? 근데 아래 문장에는 어때요? it이 없어져 있네요. 쌤 이거 오타 아닌가요? 아니요 오타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유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먼저 좀 배워볼 거고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서치어 혁명 대도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소데꾸문부터. 다시 한번 필기해 볼게요. 아까 했던 거지만. 이 소데꾸문이 은근히 또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원래는 이제 서술형으로 옛날에 단골로 나왔었지만 객관식으로도 낼 만한 게 상당히 많이 있고 좀 여러분 입장에서 헷갈릴 만한 이제 그런 요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일단 이 소데꾸문의 구조, 그러니까 형태와 그 다음에 해석을 좀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은 so, that의 주어, 동사가 나온다. 요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물결 자리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너무 뭐뭐 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that 같은 경우는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의 부사절 접속사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우리말로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썼던 내용이에요. 자, 이게 이제 뭐 기본인데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잘 봐야 되거든요. 의미 파악이라고 제가 좀 따로 써보겠습니다. 의미 파악.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데꾸문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해석이 되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했죠. 제가 이 의미 파악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시로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책에 있는 예시로 볼까? 잠깐만요. 책에 있는 예시에서 보자. The child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요걸 한번 해볼까요? 요 예문을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child was so happy that he 왜 이렇게 길어? jumped for joy.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이는 너무나 행복해서 그는 기쁨으로 점프했다. 그러니까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이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선생님 얘는 so they can't가 아닌데 다른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당연히 바꿔 쓸 수 있죠. 의미만 맞으면 되잖아요. 의미만 맞으면.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잘 볼게요. The child was very로 바꿨어요 쌤이. very happy. 콤마 찍고 so he jumped for joy.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 아이가 매우 행복했어. so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점프했어.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바뀌는 부분만 좀 체크해 보자면 여기 바뀌었고 여기가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콤마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거 때문에라는 말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앞부분이 원인, 뒷부분이 결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니까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말인 because이겠죠. because를 활용해서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because 대신에 since를 써도 되고요, as를 써도 됩니다. 이게 다 때문에 뜻이에요. 자, 그럼 뭐 때문에? 그 아이가 was very happy.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콤마 찍어주고 so는 쓰면 안 되겠죠. 뒷내용 그대로 쓰면 됩니다. He jumped for joy.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죠. 됐나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very는 그대로 so에서 바뀌었고요. so 대신에 앞에다가 이런 애들을 써줬다. 지금 요 덩어리 있죠? 요 덩어리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지금 문장 맨 앞에 썼지만 문장 맨 뒤에 써도 됩니다. 됐죠? 그럼 얘들아 봐봐요. 하나, 둘, because, 셋, since, that, as, 다섯 개네? 그럼 여기서 한 개만 빼고 이상한 걸로 써놓으면 뜻이 다른 거 하나 골라라.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겠죠. 됐어요? 아니면은 이 문장을 주고 이 네 개를 주고 다른 하나 이상한 문장 써서 의미가 다른 거 골라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예전부터 막 so they can't는 to, 뭐 so they can'은 enough to, 막 무슨 뭐 수학 공식 마냥 이렇게 하도 이제 외워와서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so that은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녀석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 부분이 원인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이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면요 다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의미 파악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세 번째로는 요걸 좀 쓸게요. 세 번째로는 so와 that 사이에 지금은 형용사나 부사라는 요 형태를 쓰는 일명 so that. 내가 이렇게 좀 길게 늘려서 말했어요. so that 이렇게 얘기했는데 so that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내가 짧게 so that 이렇게 말할게요. 얘는 so that. 그래서 이 두 개가 달라요. 이 두 개가 달라.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의미 파악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so that이 붙어 있다?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o that 주어 동사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되냐? 주어가 동사 하도록 아니면은 뭐 하기 위해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동사 자리에 뭐가 많이 오냐면요 어떤 형태가 많이 오냐면 may나 can의 동사원형 이런 형태가 좀 많이 와요. may나 can의 동사원형 보통 이렇게 많이 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so that can이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도록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자 일단 대절이니까 똑같이 대절을 이용해서 써보면 앞에 in order라는 놈으로 바꿔준 겁니다. so 대신에 이걸로 바꿔준 거예요. in order. 뒷부분은 똑같습니다. in order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은 두 개가 다 대절로 나와있죠. 대절. 이 대절을 투부정사로 바꿔 써도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to의 동사 원형을 써도 돼요. 왜? 일반적인 투부정사도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부정사로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또 이 to 앞에다가 또 요 in order를 붙여서요. in order to 동사 원형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so as to 동사 원형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됐죠?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인데 얘는 주어 동사가 없는 구의 형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게 무엇이냐? 앞에 나와 있는 주어랑 뒤에 대절에 나와 있는 주어가 다르다면 당연히 얘네들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어디다가 쓰면 되냐면 to 바로 앞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투동사 원형이니까 요 앞에다가 의미상의 주어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렇죠? 얘네들은 어디다 쓰냐? 똑같아요. to 바로 앞에 여기다 쓰는 겁니다. 얘도 to 앞에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쌤이 이 노란색으로 이 표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얘네들은요 의미상 주어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의미상 주어를 쓰려면 여기다가 쓰라. to 앞에다가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또 이제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예문을 하나 좀 써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볼까요? 잠깐만요. 갑자기 예문이 안 떠오르네. 이렇게 합시다. I studied hard.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내가 could pass exam. 자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얘를 한번 바꿔서 써볼게요. 어떻게 쓰면 된다? so를 in order만 바꿔 쓰면 됩니다. 이 부분만 in order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대절은 이렇게 쓰면 되고요. 투부정사를 쓰는 버전도 하나 보여드려야겠죠? 자, 투부정사로 쓴다면 I studied hard 똑같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in order를 써도 되고 아니면 so as를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to의 동사원형. 동사원형은 여기에 나와 있는 pass가 되겠지. 그래서 똑같이 pass the exam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서는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죠? 주어가 똑같으니까. 그러셨죠?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 이 내용은 제 아까 봤을 때 책에 없었거든요. 이 손에 붙어 있는 거. 근데 구분하는 문제에서는 꽤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얘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아직 소댓 캔트에 대한 건 보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그냥 소댓 자체에서만 봤는데 어떻게 시험에 잘 나오느냐? 의미 파악 쪽에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의미가 똑같은 거 또는 다른 거 골라라 이런 문제로서 출제를 한다는 거야. 근데 소댓 같은 경우는 결국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하다 이런 의미만 맞으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표현을 쓰든 간에. 근데 주의할 점이 so that 말고 so that 같은 경우는 해석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 쓸 수 있는 패턴이 있으니까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잘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소댓 기본에 대한 거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험 포인트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에서 시험이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소댓 캔트에 대한 거를 좀 본격적으로 볼게요. 여기 다 지우고. 자, 여기다가 주어에 can't 부동사 요것만 보면 되겠죠? 자, 요거를 좀 잘 봅시다. 일단은
해석을 좀 바로 써보자면은 너무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원형 할 수 없다고 해석하겠죠.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학생들이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소데켄트에서 의외로 정말 많이 틀리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CJ일치를 좀 많이 틀렸었어요. CJ일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는 I was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에는 주어 can't를 써버리는 거야. can't 쓰면 안 되잖아. was니까 couldn't로 써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좀 많이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 CJ일치를 좀 주의하세요. CJ일치 유의. 알겠죠? 과거형이라면 couldn't로 써야 됩니다.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to에 to 동사 원형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so가 이렇게 to라는 형태로 변하는 거고 앞에 나와 있는 이 대주어 can't를 묶어서 to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바로 예시를 볼 건데 아까 책에 나와 있던 예시를 선생님이 똑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면은 아까 이렇게 나와 있었죠? But was so heavy that I was죠? couldn't로 써야 돼요. couldn't lift it. 이렇게 나왔었어 아까 책의 예시가. 자, 이거를 이제 투투로 한번 바꿔 써볼 건데 the bus. 자, 또 바뀌는 부분 노란색으로 쓸게요. The bus was. 자,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heavy. 주어 다르니까 의미상의 주어 써줘야겠죠. for me. 그 다음에 to 부정사로 바꿔줘야겠죠. to lift는 바뀌는 거 없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to lift 끝납니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런 형태였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 표시해 줬다라는 점. 이게 첫 번째 주의점이죠. 두 번째 주의점은 뭡니까? 여기 lift 뒤에 아무것도 안 썼다라는 점. 이게 두 가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건 아까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대절의 주어와 문장의 주어 요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를 해준 거죠. 그렇죠? 얘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 녀석이야. 요 녀석. 여기에서 왜 it을 빼버렸는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면요, 그냥 제껴도 됩니다. 제껴도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려운 말 버전이 있는데 이 어려운 말은 그냥 걸러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정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문장에는 단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복문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중문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뺄게요. 단문과 복문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문, 복문이 뭐냐면은 단문은 문장이 단수다라는 소리예요. 단수, 한 개라는 소리입니다. 단문은 그래서 주어 동사가 한 개 있는 문장을 말하고요. 복문이라는 거는 문장이 복수형이다. 그래서 문장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복수라고 부릅니다. 복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윗문장과 아랫문장을 비교해 보면 윗문장은 주어 동사가 여기 있고 여기에도 주어 동사가 있는 복문의 형태가 되고요. 아랫문장은 여기에만 주어 동사가 있고 또 주어 동사가 없는 즉 단문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즉 복문에서 단문으로 바뀐 형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 투부정사로 이렇게 바꿨을 때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빨간색. 자, 이 대슬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슬 기준으로. 대슬 기준으로 앞이 주어 동사 보어 나와 있죠. 대슬 기준으로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지금 대슬 기점으로 앞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이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it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상자, 너 박스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it을 왜 썼냐?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지금 복문입니다.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고 여기에도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it을 써주는 이유는
지금 요 부분만 봤을 때 여기 요 부분 지금 앞에 주어 동사 뒤에 주어 동사가 별도로 나와 있는 별도의 문장이잖아요. 앞뒤는 별도의 문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앞문장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앞문장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만 남아있어. I could lift만 남아있어. 그럼 여기서 만약에 it을 안 써버리면 내가 들어올릴 수 없대. 뭘 들어올릴 수 없는데 얘를 빼버리면 의미 전달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문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우리가 특강 때 배웠던 건데 이 that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항상 뒤에 완전한 문장을 써야 돼요. 항상.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을 하는 완전한 문장. 그래서 it을 써주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아래 문장은 어떤지 볼게요. 아래 문장은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안 나온 그냥 이 하나 전체가 한 덩어리의 문장입니다. 이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lift 뒤에 it을 안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안 써도 돼? it을 안 써도 앞에 있는 the box를 가리키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윗문장에서 왜 알 수가 없는데? 얘를 반 잘라서 봤잖아. 이 앞이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잖아. 왜 없다고 생각해? 요 주어 동사가 별도의 문장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it으로서 표시를 해준 건데 아래 문장 같은 경우는 이 한 덩어리가 그냥 한 문장이잖아. 주어 동사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it을 안 쓰더라도 이 들어올린다의 목적어가 박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it이라는 형태를 안 쓰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설명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주어 동사가 여러 개 나왔나 한 개 나왔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개 나왔다면 요 안에서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주어 동사가 하나가 나왔으니까 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복되는 더 박스와 중복되는 it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뭔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꿔서 쓸 때 주의할 점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차피 서술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바꿔서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서술형이 일단 안 나오니까. 하지만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죠. 객관식으로 어떻게 낼까? 이 문장을 줘요. 이 문장을 주고 얘랑 의미가 같은 문장을 골라라.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The bus was too heavy for me to lift it.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고요. 됐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 잘 안 보일 테니까 이거 지워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1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게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내갖고 얘랑 의미가 같은 거 골라라. 그래서 그럼 정답 뭐야?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골라야 되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대 캔트 부분에서.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꿔 쓰는 거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바꿔 쓰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대 캔트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지금 약간 고민되는 게 이 enough to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할까 이게 좀 약간 고민이 되거든요. 수업 시간이 지금 될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지우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so, that, 주어, can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원형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enough의 투부정사가 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이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so that은 이제 똑같이 so that 사이에 물결, 형용사나 부사가 있고 마찬가지로 to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는데 얘는 좀 위치가 달라져요. 자, enough 그 물결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enough를 씁니다. enough to 동사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깊게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물결 enough to 동사원형이구나. 이거 그냥 외우고 끝내도 돼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그 enough라는 녀석은 형용사로서는 충분하니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부사로서는 충분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enough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은 명사를 꾸며주겠지. 그러면 명사를 꾸며줄 때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며줘요. 이렇게. 나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 I have enough money.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런데 충분히라는 이 부사의 뜻으로 쓰일 때는 거꾸로 가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요.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충분히 어렵다 하면은 difficult enough 이렇게 쓰는 거예요. difficult enough. enough difficult가 아니고. 됐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소대 구문 같은 경우는 물결 자리에 다시 한번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다고 했거든. 형용사나 부사. 그러면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거는 부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enough가 부사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enough to의 해석을 좀 정석으로 해보면요. 이 투부정사는 아까 해석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투동사원형 하기에 enough 충분히죠 부사니까 충분히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됐어? 이거 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됐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또 이 소데킨에 대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소데 컨트롤 먼저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썼어요. He was smart. 자, 그가 너무 똑똑해. 그래서 he could solve the problem. 그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었어.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He was. 자, 형용사에 해당하는 smart가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enough의 투동사원형을 쓰면 되겠죠. to의 동사원형은 solve 쓰면 되겠죠. solve the problem.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항상 우리가 이렇게 바꿨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어가 똑같은지 확인해봐야겠죠. 주어가 다르다면 얘도 똑같이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됩니다. 어디다가 쓴다? to 바로 앞에다가. 됐어요? 여기서 똑같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쓴 거예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는 충분히 똑똑했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so they can't, so they can 여기까지도 내용을 다 설명드렸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다 지울게요. 자, 마지막 하나는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던 이제 서치어 혁명에 대한 겁니다. 그 부분도 아까 본문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서치어 혁명 주어 동사. 형태가 좀 길죠. 제가 이거를 하나씩 잘라서 해석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나 형용사 한으로 쓸게요. 그렇게나 형용사 한 명사.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나 뭐뭐한 명사여서 얘가 뭐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예시를 바로 보여줄게요. 예시. 예시 쓰기 전에 바꿔 쓸 수 있는 말 먼저 쓸게요. 어떻게? So,
명, 백, 주어 동사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써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The Bible was 현재 시제로 쓸게요. The Bible is such a 잠깐만 소리 마이크로 쓰면 안 되겠구나. 이스로 쓸게요. It 다시 죄송. is such a nice boy that I want to buy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나 또는 너무나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렇게나 멋진 자전거여서 내가 그것을 사기를 원한다. 됐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순을 보면은 such a 형용사 명사라는 형태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거를 so로 바꾼다면은 it is so nice a bike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요 구조에서는요, 사실 이건 단순함이거든요. such a 형명, so 형어명. 단순함인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말하고 요 부분 끝내도록 할게요. 자, 주의점. 주의점이 뭐냐면은 바로 다름 아닌 요 명사거든요. 명사. 이게 왜 주의점이냐면 지금 우리가 어를 붙였잖아요. 그럼 어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이 명사가 뭐라는 소리예요? 셀 수 있는 단수명사란 뜻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 저 명사 자리에 복수형이 온다거나 아니면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됐어요? 이런 게 주의점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bike라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예문을? 우리 잠깐 지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니가 아니죠.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so much money that I can buy everything 이렇게 나오죠.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난 모든 걸 다 살 수 있어. 이런 의미야. 그럼 여기에서 어때요? money라는 거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so 형어명을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어를 안 썼죠. 그렇죠? 이런 거 주의하시고 심지어 much 나왔잖아. 우리 수량 형용사에서도 배운 내용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냐면 만약에 이 명사 자리가 복수나 셀 수 없는 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한다? 어를 빼버린다 했지. 그럼 어를 빼볼게. 어를 다 없다고 쳐봐 얘들아. 그럼 이 둘의 형태가 어때요? such 형명, so 형명 이렇게 되죠.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복수명사나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면 such 형명이나 so 형명이나 똑같은 말이겠네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한 게 있는데 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지금 요 예문에서 쌤이 so로 썼잖아요. 그럼 얘를 such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느냐? 바꿔 쓸 수 없어요. 바꿔 쓸 수 없어. 선생님, 아니 어만 빠진 것 뿐인데 그럼 such 형명이나 so 형명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못 바꿨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형용사 자리 있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so, 형, 명. 이 명사가 근데 뭐야? 복수나 쓸 수 없는 거야. 이런 경우야. 자, 이때 우리가 이 형용사가 뭔가 수량 형용사면요. 우리가 배웠던 수량 형용사를 쓸게요. 수량 형용사의 경우라면요. 얘만 가능합니다. 됐어요? 이때는 우리가
얘를 such라는 형태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선생님 이 정도까지 시험에 나와요? 3년 전에 대화 중에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3년인가 4년인가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높아시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so many로 쓰거나 so much로 쓰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such many나 such much 이렇게는 안 써요. 알겠죠? 우리도 so many, so much가 더 입에 붙지 않아요? I love you so much라고 하지 I love you such much 발음도 어렵다. such much 이렇게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많은을 의미하는 이런 수량형 명사를 쓸 때는 so much, so many 이렇게 쓴다고 그냥 기억하시면 땡입니다. 알겠죠? such 안 써요. 이게 주의점입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파트가 남았잖아요. 아까 그 어떤 거였죠?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마저 좀 마무리를 하고요. 뭐라고요? 아니 그때는 바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그거는요 대학원 수준이에요. 대학교 수준도 아니고 대학원 수준이야. 근데 대학원 수준의 어법을 중학교에서 내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일부러 안 하거든요. 안 나오니까요. 근데 이 경우는 나오거든요. so many만 가능하다, so much만 가능하다. 이거 나와요. 중등부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것만 설명한 거지 이 이외 것까지는 사실 고려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뭔 얘기하려고 까먹었잖아 자식아. 사역동사랑 그 남은 이제 대화문은 다음 시간에 정리할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보세요. 고생들 했어. 오늘 테스트 못한 거는 마무리하고 가야 된다.